호랑이를 전문으로 잡았던 군사의 포상금은 얼마였을까요? 조선시대 상갓집에서 곡소리를 하고 돈을 받았던 직업이 생겨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선시대에도 이동수단을 렌트해주던 조선판 종합운수사업가가 있었다고요? 더럽고 천하다고 손가락질 받던 똥장군의 연봉은 놀랍게도 조선시대 백성들의 독특했던 직업들에 대한 호기심, 그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은 원활한 목재 확보를 위해 소나무 벌목을 금지하는 금산, 봉산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의 발길이 끊긴 숲은 동물 천지가 되었고 호랑이도 급증했죠. 지름길로 지나던 행상이나 나물 캐던 하나까지 호랑이를 만나는 일이 수시로 일어났습니다. 조선시대 호랑이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시행된 정책 중 하나가 착고갑사였는데요. 착고갑사는 서울에서 착고인은 지방에서 호랑이를 잡기 위해 특별히 뽑은 군사였습니다. 뛰어난 무예와 단연간 훈련을 통해 호흡을 맞춘 분대 단위로 활동을 했는데요. 호랑이 사냥을 마치면 공격 순서와 잡은 호랑이의 대중 수 크기에 따라 포상했고 호랑이를 세 번째 명중시킨 사람까지 포상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명중시킨 사람이 가장 큰 상을 받았고 호랑이에게 치명상을 입힌 착고갑사는 호랑이 가죽을 포상으로 받았는데요. 영조 20년 기록에 따르면 호랑이 가죽 한 장은 100냥 정도로 서울의 초가집 한 채와 맞먹는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포상금이 높다고 해도 착고갑사라는 직업은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한 직업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상갓집에서 곡소리를 내고 돈을 받는 곡비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곡은 장례를 치르는 3일 내내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상여행렬을 따라갈 때, 입관할 때 집에 도착해서도 해야 했다고 하는데요. 집안 여성들이 손님을 맞이하고 음식을 하면서 동시에 곡을 하는 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곡을 전문으로 하는 곡비를 고용한 것이죠. 당시 곡소리 크기와 애절함은 상가의 위세를 판단하는 척도였습니다. 상주는 체면을 위해서도 곡비를 채용했다고 하는데요. 대신 울어주는 여성인 곡비는 왕실의 장례식뿐만이 아니라 왕릉을 옮길 때와 사대부가의 장례식 때도 썼다고 합니다. 고구려 때에는 장례식 때 북을 치고 풍악을 울렸다고 하는데 성리학이 들어온 고려 후기부터 풍악이 울음으로 바뀌었다고 하지요. 어쨌든 채통을 중시하는 조선시대 사대부들로서는 곡비를 쓸 수밖에 없었기에 조선시대엔 곡비라는 웃지 못할 직업이 있었던 것입니다. 조선 중기 이후의 말은 노비보다 더 비쌌습니다. 노비 한 명을 면포 150필 정도에 사고 팔았는데 말은 그 3배에 달하는 400에서 500필을 줘야 살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에 말이 필요한 이들에게 빌려주는 직업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을 세마꾼 또는 세마부라고 불렀는데요. 지금의 렌터카나 택시, 택배와 같은 역할을 했으니 조선판 종합운수사업가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왕실 기록에는 궁녀들이 궐밖을 다니거나 물건을 옮기는데 세마를 이용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일반 백성은 물론 양반가에서도 세마는 섣불리 쓰기 어려웠습니다. 이유는 세마 세피를 내는데 노잣돈까지 10냥이나 들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당시 서울의 6칸짜리 초가집이 20냥가량이었으니 세마를 내는 비용은 결코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말을 빌리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문적으로 말을 관리하고 빌려주는 마계전이 호황을 누렸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마계전을 차리는데 3,000냥이 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서울의 기와집 한 채가 300냥이었으니 세마꾼은 기와집 10채 값을 들여 운수업을 했던 겁니다. 세마를 내면 견마잡이라는 말몰이꾼이 따라붙습니다. 견마잡이는 손님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고 말은 세마꾼에게 돌려주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차를 빌리면 내비게이션과 기사가 딸려오는 격으로 길도 안내하고 사용 후 말도 반납해주는 편의를 제공한 거죠. 조선 한양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마실물, 땔감 등의 공급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것이 배설물 처리였습니다. 한양 곳곳 사람과 동물의 분뇨로 악취가 진동하고 거리는 더러웠습니다. 18세기 후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직업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요. 바로 민간인 배설물 처리업자, 일명 똥장수입니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은 물론이고 말, 소, 개, 돼지, 토끼의 똥을 가리지 않고 주워 담아 팔았는데요. 주요 고객은 무농가, 가지, 수박농가, 고추, 마늘, 부추농가 등 채소를 재배하는 농가였습니다. 똥장수는 똥을 주워 담아 팔아 얼마나 수익을 올렸을까요? 그의 연봉은 놀랍게도 6,000전이었는데 100전이 1냥이니 연수입이 60냥이었습니다. 이는 18세기 후반 한양에 괜찮은지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었으니 사람들이 더럽고 천하다고 손가락질하는 직업치고는 돈벌이가 꽤 좋은 편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과거시험대리, 응시자, 거벽, 연고 없는 시체를 묻어준 레굴승, 소방수, 멸하군, 신문 발행인 기인, 변호사, 외지부 등 다양한 모습의 직업들이 존재했는데요. 지금까지 오늘날에는 존재하지 않거나 다른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는 조선시대 백성들의 독특한 직업들에 대한 호기심이었습니다. 호기심이 해결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